과거로부터 현재를 배우는 곳, 근현대사의 보고라고 불리는 강경읍에 한국의 근대 역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요. 100년 전 평양장, 대구장과 함께 전국 3대 시장으로 손꼽혔던 강경. 그 골목 곳곳에는 예스러운 근대 건축물들이 자리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경 역사관?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05년 한호농공은행 강경지점으로 설립된 이 건물은 해방과 함께 한일은행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강경 역사관으로 손때 묻은 생활용품들과 100여 년 전 사진, 기록 등이 전시돼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제강점기 때 은행으로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일제시대 때 강경 지역 주민들이 삶의 애환이 모두 이렇게 한 곳에 담겨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전시물들은 시민들이 기증해준 귀중한 자료인데요. 이곳을 찾은 관람객에게 시간여행을 떠나온 듯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곳에 바로 금고인데요. 이렇게 튼튼한 금고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 근대 시기 강경 지역의 대표적인 금융시설이었던 이 건물에는 금고도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요. 2층으로 이루어진 금고의 규모가 과거 찬란했던 강경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건어물 같은 걸 맡기고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창고가 이 건물만한 창고가 옆동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건어물을 보관하는 것도 금고 역할과 마찬가지 역할을 했고요.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금고의 굉장한 큰 금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 역사 코스, 성지순례 코스, 역사 문화 코스와 상업 문화 코스까지 총 4개의 코스로 나눠져 있는 강경 근대문화 거리는 역사 속 익숙하면서도 낯선 장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기둥이나 뼈대 같은 것들은 그 일제강점기 때 건물들 그대로인데요. 벽이라든가 지붕 같은 것들은 6.25 사변이 나면서 폭격을 맞아서 다시 그 골절만 그대로고 다시 변형된 모습입니다. 한전이라든가 또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초로 제일 먼저 들어왔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진짜 번화했던 거리였을 것 같아요. 풍부한 물산과 번성했던 강경을 증명하듯 일본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강경에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하고 인재를 뽑기 위한 상업고등학교를 설립했는데요. 여기가 논산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붕도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마치 책을 펼쳐놓은 것처럼. 어머, 어떻게 그렇게 의미를 잘 두세요? 진짜 그랬어요? 이게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약 그러면? 10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지붕하고 전혀 다른 내림처마식으로 돼 있고요. 기와도 틀리지만 안에 내부 구조도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사람들의 구조, 다디미방으로서의 그 보존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강경에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또 다른 학교가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바로 스승의 날의 최초 발원지인 강경 여자중고등학교인데요. 화려했던 시간만큼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는 강경에 으뜸인 젓갈이 또 있습니다. 제가 강경의 젓갈들을 한번 만나보고 올게요. 강경하면 젓갈, 한국 젓갈의 원조 강경 젓갈단지를 찾았는데요. 와, 여기 뭐 갈치젓, 밴댕이젓, 멸치젓, 오, 여기 새우젓. 이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젓갈이잖아요. 김장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요 새우젓인데, 요 김치 담글 때 꼭 필요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여기 젓갈들이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큰 가게네요. 아, 그렇죠. 아니, 몇 종류나 있는 거예요? 젓갈의 종류는 엄청 많은데요. 뭐 양념젓갈 종류만 해도 지금 보시다시피 16가지 이상은 넘을 거예요. 괜히 군침이 도는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뭐 좋아하시는 젓갈 있으세요? 몇 가지 좀 맛볼 수 있을까요? 이제 초보자 입문용으로는 낙지 젓갈 같은 거. 낙지젓. 네네. 이 낙지젓은 반찬으로도 많이 먹어봤는데
탱글탱글한 이 식감, 네. 이 낙지만의 식감이 너무 맛있는데요? 생각보다 짜지도 않고 부드러울 거예요. 좀 매콤달콤해요. 네. 젓갈은 흰 쌀밥과 먹어야 제맛이죠. 맛도 향도 다른 각양각색의 젓갈들 한번 즐겨볼까요? 강경이 젓갈도 유명하잖아요. 일단 이 단지도 규모가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강경은 예부터 포구가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3대 시장 중에 하나였어요. 군산으로 해서 강경까지 들어왔어요. 100길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교통수단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염장을 해서 전국 방방곡곡 준 거죠. 젓갈을 보내준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맛볼 젓갈은 담백한 맛과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인 명란젓. 알이 정말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독특한 풍미로 입맛을 돋우는 명란젓. 그 맛은 어떨까요? 이 명란젓은 들어오기 전부터 고소한 저 참기름 향이라고 네, 할까요? 맞아요. 참기름 한 방울 뿌려서 그래요. 명란젓은 참기름 한 방울이 뿌려지면 더 맛있어요. 아, 그리고 그 알들이 톡톡 터지는데 굉장히 고소해요. 처음 보는. 이번에는 그 이름도 생소한 토하젓. 민물새우를 소금에 절인 젓갈이라는데요. 드셔보시면 아마 흡냄새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예전에는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만 나온다는 이제 소화기관에 엄청 좋아요. 토화가. 그 귀한 네. 민물새우를 넣은 토하젓. 네. 흙냄새가 난다고 해서 토하라고 불리는 민물새우를 찹쌀밥과 버무려 소금에 삭힌 것이 바로 토하젓인데요. 아니 흙냄새가 난다길래 진짜 날까 했는데 입에 오니까 네. 흙 그 이 자체는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드세요.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너무 신기하다. 드실만 하세요? 네, 저는 정말 독특한데 좋아요.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가리비젓과 창란젓, 쌈 싸먹는 재미가 있는 갈치속젓, 그리고 매콤달콤한 꼴뚜기젓까지 강경이 한국 젓갈의 고향이라고 불릴만 하더라고요. 지금 밥 한 공기 뚝딱했어요, 정말. 이래서 이 젓갈들을 밥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논산의 역사 속으로 빠져볼까요? 강경의 옛 추억을 따라 걷다 보면 그 끝자락에서 논산 8경 중 하나인 옥녀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야, 이 옥녀봉에 올라오니까 뭐 반짝반짝의 금강도 보이고 여기저기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는 금강 하루로서 부여가는 세도 쪽으로 가면 금강이 있고요. 저쪽 샘물이 내려 흐르는 곳은 논산천이 흐르는 곳입니다. 여기는 옥녀봉에 재밌는 설이 있는데요. 이 금강의 하루의 달밤에 너무나 경치가 아름다워서 옥녀가 도치돼가지고 못 올라가서 여왕님한테 노염을 사서 지금 저 바로 바위가 옥녀가 바위로 된 바위입니다. 그래서 전설로 옥녀봉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진 곳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선녀가 이곳에서 이렇게 바위가 됐겠어요. 산 아래로 흐르는 금강과 산자락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강경의 하늘이 석양에 빨갛게 물들어갑니다. 이 금강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석양도 너무 아름답네요. 강경에 오시면 옥녀봉에 오셔서 저녁 노을을 꼭 보셔야 돼요. 오늘 강경의 역사 문화와 또 맛있는 젓갈도 먹어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저녁 노을까지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가을을 맞아서 강경으로 놀러오세요. 종교와 문화, 화려했던 역사가 어우러져 새롭게 탄생한 강경 근대문화거리. 한국 젓갈의 고향, 강경에서 즐긴 젓갈 정식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흔적을 한 컷에 담아낸 강경에서의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출근 시간을 넘긴 평일 오전의 지하철역. 이곳에 그녀가 떴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대구 지하철 동촌역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대구 도심에서 부담 없고 또 가볍게 이 가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오늘 하루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숨가쁜 도시의 일상을 잠시 벗어나고 싶다면 그 해답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라라라라라라라 얼마만이야 자전거 여유
만만 도심 속 이색 나들이 출발. 도심 이동의 시작은 시민의 발인 지하철. 그 다음은 이유진 아나운서가 출발지를 동촌역으로 잡은 건 다 이유가 있어서라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자전거 빌리러 왔는데요. 어떻게 빌릴 수 있어요? 신분증 챙겨오셨죠? 네. 회원가입 신청하신 후에 작성하시고 저희가 신분증 대조 후에 자전거 바로 빌리실 수 있습니다. 이 신분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빨강색이 톡톡 튀게 너무 예쁜데 이걸로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걸로 바로 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짜 맞죠? 네, 저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타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빨간 자전거를 끌고 향하는 곳은 동촌 유원지 금호강 코스. 이유진 아나운서 그나저나 잘 탈 수 있을까? 아, 근데 자전거 5년 만에 타는 건데 안 넘어질 수 있을까? 와,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예쁘다. 길게 뻗은 금호강을 위풍당당하게 가로지르는 해바지 다리가 방문객을 반기고 아래론 한가로운 동촌 유원지 풍경이 펼쳐진다. 지금 금호강 물이 아주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고 평화롭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오리배도 있는데 오리배 오늘 타는 건가요? 가을 강바람 시원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나? 나르릉 나르릉 비켜주세요. 금호강에 유진이가 왔으니까 비켜주세요. 지하철 동촌역에서 아양교까지 유유히 흐르는 금호강 풍경을 즐기며 열심히 페달을 밟는 이유진 아나운서. 간만에 자전거 탄 소감은? 강가에서 자전거 탄 적이 처음인데 굉장히 상쾌하고 와, 이래서 자연이 좋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나요? 와, 광고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안녕. 금호강을 거슬러 오른 건 따로 목적지가 있어서라는데 10여 분을 달리니 강물 위에 그림처럼 걸린 철교가 보인다. 와, 저기구나. 대구선의 한 부분으로 70년 이상 기차가 다녔다는 아양철교.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차가 지나갔던 길을 제가 자전거를 끌고 가니까요. 뭔가 느낌이 또 색다르네요. 그리고 이렇게 풍경이 진짜 멋있는데요. 와, 이 길을 기차를 타고 가만히 앉아서 가면 또 얼마나 예뻤을지 상상이 됩니다. 2008년 철로 이설로 역할을 잃은 폐철교는 대공사를 거친 끝에 강을 오가는 길목이자 이색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와, 아양 기찻길의 침묵과 레일. 와, 밑에 물 흐르는 것 봐요. 오, 진짜 아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철로로 기차가 다녔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좀 아찔하긴 하네요. 다리 중간에 쉼터 겸 전망대가 자리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오, 시원하겠다.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여유, 오늘은 제대로 즐겨본다. 가을 햇살 즐기며 한 모금 쭉. 와, 시원하니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밖을 보니까요, 지금 강에 구름도 비치고 있고요. 와, 이렇게 예쁜 곳을 보면서 먹으니까 진짜 힐링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이 밤에 야경이 그렇게 예쁘대요. 제가 뉴스를 하니까 못 올 것 같은데 그래도 마치고라도 한번 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쉬움을 달래는 방법은 바로 셀카, 찰칵. 동촌의 야경이 궁금하시다고요? 이효진 아나운서와 여러분을 위한 선물 짜잔! 이번에 찾은 곳은 옛 간이역의 모습을 간직한 기찻길 공원. 와, 이렇게 아직 기찻길이 남아있어요. 이게 7, 80년대만 해도 사람들이 칠성시장이나 번개시장을 갈 때 이 기찻길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또 대구에서 하양이나 경주로 통학 또는 통근을 할 때 이 기찻길 썼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올라서 보기도 하네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그때 이용했던 역이 바로 이 동촌역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17년에 세워진 이래 90년간 운영됐던 동촌역은 2008년 구 대구선이 폐지되면서 기차역의 소명을 다했는데
지금은 동촌 역사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주 찾으시고요. 네.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일단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치매센터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장소로 종종 오시기도 하십니다.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다. 옛 역사의 정취가 듬뿍 담긴 작은 도서관은 독서의 계절에 찾아봐야 할 필수 코스. 그런데 이유진 아나운서 어디로 올라가나 했더니 와, 동촌 역사의 삼각형 지붕 안 이렇게 숨은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요, 나만의 아지트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편안하게 있는 공간 같고요. 다락방이기도 하고 좀 아늑한 공간이다 보니까 편한 마음으로 책 읽기 아주 좋은 장소 같아요. 이렇게 동촌 낭만 기행은 잠시 책 속 여행으로 고고. 마음의 양식을 얻고 다시 출발. 오늘의 마지막 행선지. 마을 가운데로 대구선 기차가 다녔다는 기찻길 마을. 이제는 기차 대신 벽화가 가득하다. 와, 이거 보세요. 이거는 굴비인지 조기인지 생선을 또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주 살을 깔끔하게 잘 드신 것 같아요. 이곳이 옹기종기 행복마을인데요. 정말 곳곳에 색깔별로 벽화도 있고 또 벽들도 있어서 정말 행복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느낌의 마을이에요. 사진 찍기도 정말 좋습니다. 기찻길이 없어지고 활기를 잃어가던 골목에 벽화와 텃밭을 조성하면서 사진 명소로 거듭났다는 행복마을. 혼자 걷는 길에 벽화가 동행이 된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네? 같이 놀러 가면 안 돼요? 와, 가족분들 같이 놀러 가시네요. 저도 같이 가요. 문 좀 열어주세요. 벽도 그림도 알록달록해서 대구의 베네치아라 불린다니 베네치아에 온 기분 한번 내볼까? 짧지만 알찬 도심기행은 이렇게 마무리. 저와 함께한 도심 속 산책 어떠셨나요? 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가득 얻고 가는데요. 동촌 낭만기행, 가을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가을이 오면 행복을 주는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 빠듯한 일상 속 부담 없이 가을의 낭만과 여유를 찾고 싶다면 우리 곁 정겨운 동네에서 발걸음 가볍게 나서보는 건 어떨까?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 알고 보니 우리 동네에 유명한 맛집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골목 하나만 지나면 펼쳐지는 맛의 신세계. 침샘 자극의 끝판왕들만 뭉쳤다. 이곳은 식당인가 재즈 감상실인가. 문 하나 열고 들어왔을 뿐인데 순식간에 분위기 태국인 곳까지. 우리 동네의 숨은 맛집을 찾아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부산시 수영구 밀락동. 이곳에 사람들의 입맛 사로잡은 튀김 맛집이 있다는데 그곳 찾아서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그런데 어란 골목 귀퉁이에 자리한 심상치 않아 보이는 외관. 설마 여기가 그 튀김 맛집 가게? 찾았습니다. 가게 안은 오픈 준비로 한참 분주한데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육수하며 된장까지 꺼내는 걸 보아하니 튀김이랑 같이 나갈 된장국 끓이시네요. 당일 아침마다 만들어서 맛있게도 한 사람당 한 그릇씩만 가능하답니다. 우대파, 그리고 홍고추, 버섯, 생강, 계피, 장어뼈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특급 비법이 담긴 간장 소스. 버섯이며 생강이며 장어뼈까지 몸에 좋다는 건 듬뿍 들어갔습니다. 이제 달걀찜 만드시네요. 소문 듣자니 이 달걀찜도 보통이 아니라던데 직접 우린 육수 넣은 달걀물을 찜기에 넣고 20분가량 푹 익히고요. 매일 종류가 바뀐다는 반찬 만들기. 오늘의 선택은 튀김의 느끼함 잡아줄 과일 조림. 이곳에선 반죽가루를 냉동고에 보관하신다는데 대체 이유가 뭐죠? 우선은 파우더 자체가 실온에 있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습기에 이렇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도 조절 부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냉동
냉장고에 있음으로써 이제 조금 더 차가운 반죽이 나오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얼음을 넣지 않아도 이제 차갑게 이렇게 반죽이 나옵니다. 아하, 이렇게 차가운 반죽을 쓰면 튀김이 더 바삭해진다고 합니다. 꿀팁 감사요. 잠깐, 그런데 사장님 뭘 가져오시는 거죠? 맥주 이렇게 반죽에 맥주를? 반죽에 맥주가 웬일? 이거 넣어도 되는 거 맞죠? 첫 번째는 맛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맥주의 풍미가 이제 반죽에 좀 더 더해지고요. 거기에 두 번째는 이제 탄산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포가 나와요. 그럼 저희가 이제 튀겼을 때 이제 그 기포가 빠지면서 이제 좀 더 공간이 생겨서 바삭바삭해지죠. 알고 보니 사장님만의 노하우였네요. 사장님, 너무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덧 오픈 시간이 성큼 다가오고 어머나 세상에 도대체 몇 명이야. 오픈 전부터 길게 늘어선 대기줄. 오늘 여기 어디서? 저 북구 함영동이요. 지금 3번째 오는데 정식 먹고 싶은데 매번 못 먹어서 오늘도 못 먹을 것 같아요. 5번째 좀 돼야 먹을 수 있대서. 아, 정식이 여기만 파는? 네, 한정을 5명만 먹을 수 있는데 오늘도 지금 너무 많아서 다음에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해요. 빨리 먹고 싶어요. 근데 자꾸 늦어져요. 지금 오픈 시간이. 아, 우리 손님들 잔뜩 기대 중인데 사장님 언제 오픈하나요? 어서오세요. 오픈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실게요. 드디어 오픈! 줄 서 있던 분들 이제 들어가실게요. 순식간에 가게는 만석. 이거 일찍 오지 않으면 허탕치기 딱 좋은데요? 사장님 인기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자리 앉자마자 뭐 먹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 본격적으로 주문 들어갑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연히 튀김이겠죠? 주문과 동시에 준비한 재료를 기름에 퐁당. 어머, 이 소리랑 반죽 빛깔이며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튀김의 두께까지. 게다가 사장님께서는 계절마다 꼭 맞는 제철 재료들을 사용한다는데요. 방금 들으셨나요? 기름 빠지는 소리. 이 소리마저 바삭함의 끝판왕입니다. 그렇게 한 상 가득 차려진 튀김 정식. 하루 한정으로 8개만 판매한다는 메뉴. 튀김부터 달걀찜, 당일 만든 반찬까지 사용되는 재료며 만드는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정 판매 중이라는데요. 무의 시원함이 살아있는 간장에 튀김 콕 찍으면 그야말로 환상. 요요 달걀찜의 탱글탱글함. 드디어 이곳의 메인 메뉴 등판. 손님들을 설레게 한 요 녀석. 이름하여 튀김덮밥. 아침부터 정성껏 만든 그 간장 소스를 튀김과 밥 사이사이 발라 내준다고 하네요. 여러분 기다리시느라 많이 허기 주셨죠? 어우, 그런데 들리시나요? 여기저기 바삭바삭, 이쪽도 바삭삭, 식감 완전 살아있네. 그런데 이분은? 아까 정식 드시러 오신다고 왔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운이 좋을지 몰랐어요. 직접 먹어보니까 맛있네. 너무 소박하니 너무 항상 대접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맛을 낼 수도 없는데 굉장히 바삭바삭거리고 참 이 음식에 정성이 들어가서 맛있어요. 아마도 내일도 올라오고요. 내일도? 네. 튀김의 매력에 다들 퐁당 빠졌네 빠졌어. 튀김덮밥 먹고 싶은 자 줄을 서시오. 손님들이 아까 보니까 엄청 많은 거 있어요. 네. 비결이 좀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그냥 하나하나 사소한 것마저도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정성 들여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 그냥 손님들도 똑같이 이렇게 느끼고 제가 생각하는 신념, 이제 가치관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번엔 달달하게 해줄 만한 거 어디 없을까? 골목을 걷다 도착한 이곳.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멋스러운 소품과 좌석들까지. 어머, 여기 디저트 전문점이구나. 밥배, 디저트배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다들? 디저트에 커피 빠지면 섭섭. 이곳만의 인기 메뉴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오븐에서 부풀어 오르고 있는 이것 그냥 먹어도 맛있겠어요 사장님. 사과와 블루베리를 설탕에 졸이고요. 얇은 빵 위에 아낌없이 투척. 바나나, 키위, 제철 과일인 무화과까지 몽땅 넣습니다. 아이스크림과 마지막 가니쉬까지 올려주면 이것이 바로 독일식 팬케이크. 디저트 타임 갑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한 입만 주세요.
일반 팬케이크 아니죠. 무려 독일식이라고요. 과연 무슨 맛일지. 이국적인 맛이 나면서 특히 또 독일식 팬케이크는 부산에서 하는 곳이 몇몇 없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시즌 메뉴가 있고 또 지금 무화과 철이잖아요. 겨울에는 또 다른 과일이었고 지금 또 10월에는 또 10월 시즌에 맞는 과일이 나와서 항상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 달에 한 번 열린다는 정기 연주회입니다. 어머, 재즈를 디저트와 함께 즐기다뇨. 음악을 전공한 사장님은 본인이 사랑하는 재즈와 커피를 함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싶었다는데요. 지금 이 선율에 여러분도 빠져보시죠. 정기 연주회뿐 아니라 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즉석에서 연주를 한답니다. 캬, 멋집니다. 멋져요. 사장님 클라리넷 전공자 맞네, 맞아. 이제 사장님께서 쪽에 전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굉장히 매력적이게 잘 들렸고 자주 올 것 같아요. 저희 근처에 살아서 자주 방문할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음악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연주나 제가 듣고 싶었던 음악을 제가 연주하면서 같이 커피도 즐기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카페이기 때문에 그 생음악을 들려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수영강 인근의 한 골목. 그 길 따라 걷다 보면 마법처럼 등장하는 이곳. 밀락동 주민들 다 여기 모여 있었네요.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북적. 이곳은 바로 태국 정부에서도 인정한 정통 태국 요리 전문점. 어머, 셰프님까지 태국인이야. 태국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똠양꿍. 지금부터 재료 나갑니다. 굵직한 타이거 새우부터 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각종 채소, 향신료까지 재료만 봐도 태국이야, 태국. 셰프만의 비법 육수에 가진 채소와 새우 넣어 보글보글 끓이고 똠양꿍의 핵심 똠양 소스 넣으면 막빠집니다. 고수 올리고 고추기름 두르면 끝! 세계 3대 스프로 꼽히는 태국의 똠양꿍 드시러 갈까요? 다들 맛있게 드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똠양꿍 특유의 맛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많죠? 어머니들 맛이 어떤가요? 이 집에서 똠양꿍을 먹고는 다른 데 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 정도로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다른 집이랑 어떻게 다르나요? 다른 집에는 향신료 맛밖에 안 나는데 여기는 해물과 어울려가지고 전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에도 굉장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상큼한 맛이 나요. 오, 똠양꿍은 인정. 이번엔 파인애플 볶음밥 갑니다. 빠질 수 없는 메인 재료 파인애플도 먹기 좋게 잘라 준비하고 안남미와 백미를 적절하게 섞어 흔들어주세요. 쉐킷. 우리 셰프님 볶는 실력도 남다르셔라. 달달하면서도 풍미 깊은 파인애플 볶음밥 완성이요. 견과류까지 올려 고소함은 따놓은 당상. 다들 한 입씩 맛보는데 어때요, 맛이? 좀 파인애플 맛 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제 입맛에는 맞는 것 같아요. 전 연령층의 입맛을 고루고루 충족시키는 이곳의 태국 음식. 대체 비결이 뭐예요? รสชาติในต้มยำกุ้งนะครับก็จะนำด้วยรสเปรี้ยวเค็มแล้วก็เผ็ดตามนะครับทางร้านเรานี่ขึ้นอยู่กับ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ของลูกค้านะครับสามารถที่จะสั่งเป็นสไตล์ไทยได้หรือว่าเป็นสไตล์คนเกาหลีทานได้นะครับมีระดับความเผ็ดนะครับ 다들 태국 음식에 푹 빠졌습니다. 골목마다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숨은 맛집. 디저트와 함께 재즈 선율로 귀호강 선사합니다. 바삭한 튀김 요리부터 진정한 태국의 맛까지. 오늘 밀락동으로 저녁 먹으러 오세요. 가을빛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는 요즘. 여유로움마저 느껴지는 가을날.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자연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날씨도 너무 좋고 행사도 너무 재밌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가을의 어느 날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진 이곳에서 어떤 추억이 만들어졌을지 지금 함께 확인해 봅니다. 찾아온 이곳은 농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논인데요.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좀 특별한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 뭐가 특별한 거예요? 여기 어린이들은 친환경 농법으로 지금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이 뭔가요? 제초된 전혀 사용하기 농약하고 제초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를 투입해서 잡초 제거하고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죠. 친환경 농법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논에 들어오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렁이가 가득하거든요. 아, 우렁이하고 저 미꾸라지하고 뭐 미꾸라지 저 있잖아요. 저. 이래 열어오니까 부부래 천지서. 아이고 만. 우렁이는 논에 설 때 잡초가 올라올 때 그 물속에서 있을 때는 다 그러니까 뜯어먹고 제거를 합니다. 미꾸라지는 그 흙탕물을 져서 잡초의 씨앗 발화를 억제시키고 오리도 흙탕물을 져서 발화를 억제시키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천시에서는 올해부터 친환경 농법으로 벼를 재배하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한 만큼 정성이 더 들어가는 법이죠. 지난 여름 흘린 땀이 결과를 말해줍니다. 일반 친환경 농법으로 짓는 거는 저희들이 우렁이를 갖다 놓으면서 제초를 하나도 사용 안 하면서 상당히 일이 수월합니다. 그 관행 농법은 우리가 그 제초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뭐 풀베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몸이 좀 뭐라 하냐 그 일의 노동력이 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황금 들판이라 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늦게 찾아온 가을 장마와 더불어 옷자란 벼들이 알곡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마음이 뿌듯해지는 첫 추수 현장입니다. 제가 벼 한번 찍어도 될까요? 수확된 거? 아 이거 돈 줘야 돼요. 돈 줘야 된다고요? 야. 아 이거 급사래기야 급사래기. 올해 첫 수확한 쌀맛.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식감도 좋고요. 예, 훨씬 더 차져요. 그리고 이게 꼭꼭 씹어보면 아주 달콤한 맛이 나요. 쌀에서. 애기들이 이거 먹으면 밥 더 달라고 해요. 의림집들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벼의 첫 추수 소식. 우리만 알고 있기 아까운데요. 많은 시민과 함께 나눠야겠죠? 제천 시민분들이 많이 아시나요? 제천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농조합법인에서 논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체험을 조금 준비해놨습니다. 그리로 가보시죠. 드넓은 논에서 펼쳐진 재밌는 생태 체험. 3, 4, 5 아이 어른 체험객들이 몰려드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메뚜기와 미꾸라지 잡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논에서 잡초 제거를 담당했던 1등 공신, 바로 메뚜기와 미꾸라지인데요. 메뚜기와 미꾸라지 잡기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천 쌀도 직접 만나고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재배했는지 제대로 배울 수 있겠어요. 몇 마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마리 있어. 이 순간만큼은 내가 바로 이 구역의 메뚜기 사냥꾼. 오늘 목표한 양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과연? 잡았어요? 네. 어디요? 논을 지킨 메뚜기 나야 나. 예전에는 잘 잡았는데 요즘에는 메뚜기 잡을 데가 없어서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막 메뚜기가 크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잡았는데 여기 와서 작은 메뚜기랑 큰 메뚜기 골고루 넓게 잡으니까 마음껏 잡으니까 재밌어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 역시 쉽게 하기 어려운 체험이다 보니 유년 시절로 돌아간 듯 즐겁게 메뚜기 잡기에 한창인데요. 특히 우리 어머님 초집중하시네요. 어머니 잘 잡으시네요. 많이 잡으셨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오! 오! 야! 제천시는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고 32헥타르의 논에서 140톤의 쌀을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한 달 만에 모두 팔렸다고 하네요.
그 어림집들의 우렁이랑 오리 그리고 미꾸라지 농법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쌀을 재배하게 됐는데요. 친환경 생태 공간이 조성됐는데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켠에 마련된 미꾸라지 잡기 체험장인데요. 우리 아이들 정말 신났네요. 마치 여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피부가 너무 미끌미끌거려요. 미끌미끌해서 잘 빠져나가요? 네. 꽉 잡아도 빠져나가요. 그런데 여기가 무슨 체험장인지 헷갈리네요. 미꾸라지 잡아야지. 수영만 하면 어떡해? 미꾸라지 잡아야지. 처음에 무서워했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꽤 능숙하게 잡기 시작하는데요. 잡았어요? 너무 재밌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미꾸라지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좀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좀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생태 체험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쌀이 선물로 전달됐습니다. 즐겁게 놀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너무 기분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행사도 너무 재밌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도 메뚜기 책에서만 보다가 직접 잡고 자기가 채집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이게 농사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아니까 그냥 살아있는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제천시 같은 경우는 분지 지형이고 그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일교차가 좀 심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맛 좋은 쌀이 생산되는 여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친환경 농법으로 좀 깨끗하다면 깨끗하고 건강하다면 건강할 수 있는 쌀을 더 많이 생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림집들 쌀이 좋다는 것도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했던 가을의 어느 날. 즐거웠던 놀이를 통해 친환경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가을도 즐겁고 유익한 체험으로 건강하게 꾸며보시면 어떨까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영화와 배우들, 그리고 한국 영화 하면 떠오르는 장소 충무로. 서울에 충무로가 있다면 광주에는 간대골이 있다. 간대골 영화제를 소개합니다. 북구 중흥동, 북구의 한가운데 자리한 마을이라고 해서 간대골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여기 영화 촬영 현장 맞나요? 네, 촬영 중인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해마다 한 편씩 영화가 탄생하고 있는 중흥동. 올해는 벌써 4번째 영화가 제작 중인데요. 재개발 바람이 분 중흥동에 살고 있는 주인공 순자와 3남매 간의 갈등을 다룬 영화입니다. 뭔가 주민들의 뜻이있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보자 해서 4년 전부터는 동네 주민하고 같이 함께 만드는 영화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을 주민들이 배우로, 마을 곳곳이 배경으로, 시나리오 역시 마을의 이야기로 그야말로 중흥동이 주인공인 아주 친숙한 영화인데요. 여보! 낯선 것이라곤 연기뿐입니다. 오케이. 맨날 영화를 보기만 했지만 한번 저도 연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건 진짜 영광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연습이지만 아이고 이 영화도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중흥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기 교실을 열고 오디션을 거쳐 뽑힌 배우들. 열정 많은 프로지만 연기는 아마추어다 보니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혹시 어떤 거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순자가 병원에서 탈출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 이제 그 탈출 경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이신가요? 네, 오늘 마지막 촬영인데요. 야간신이 좀 많아서 좀 힘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촬영과 편집 기간. 감독, 배우, 스텝의 합이 정말 중요하겠죠? 가끔 제가 정 안 될 때 감독님이 이제 이렇게 행동이라든지 표정을 어떻게 해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정말 딱 전해져 와서 아주 좋아요.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공감해 주실지 그게 궁금해요. 병원씬에 이어 영화의 대미를 장식할 야간씬까지 촬영 완료. 길고도 짧았던 열흘간의 촬영이 마무리됐습니다. 기억의 저편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히 9일 후 완성된 영화가 선을 보이는 날.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흥동을 찾았는데요. 주연 배우들 역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화 촬영은 끝났어도 그 며칠 동안 우리 영화에 관한 생각 때문에 한참 동안은 더 영화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흥동 배경을 찍었기 때문에 훨씬 더 주민 배우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영화가 기대가 됩니다. 귀여운 꼬마 친구들의 무대로 시작된 간대골 영화제.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인 축제의 장입니다. 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돈독한 그 의미를 갖고 오늘 영화도 참 잘하고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이 하는 영화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프로급 같아요. 참 잘하시고 그 역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중흥동에선 주민 배우들 한 분 한 분이 송강호, 전도연 아니겠어요? 영화 역시도 그 어떤 천만 영화 못지않죠. 우리 중흥 이동 주민 여러분, 선도적으로 주민자치를 실시하면서 간대골 영화제를 통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해가 지고 드디어 영화 상영 시작.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을 향합니다. 글쎄요, 항상 만드는 사람은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더 잘 나오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연기 실력도 많이 늘고 영화를 더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이제 뭔가 변화 발전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직접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멈춰! 전기! 내 옆에 앉아있는 이웃이 스크린 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니. 헛배도 안 보이더만 아직도 이 지랄이요. 아따 엄마. 응? 자, 아유. 오래오래 평온하게 잘 사실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색하면서도 신기한 주민들과 연습부터 촬영까지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배우들. 그렇게 영화가 끝나갑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잘 봤습니다. 여기 중흥동 주민으로서 아주 너무 감명 깊게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영화 상영 후 배우들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주연부터 조연까지 30여 명의 주민들이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제는 배우라고 불러도 되겠죠?
앞으로 이 간대골 영화제가 영화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생산하면서 참여하는 형태의 능동적인 영화 참여 예술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이 자유로움이구나. 아, 이런 삶에 이런 부분도 있구나. 다음 기회에 또 된다라면 저는 꼭 다시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영화 같은 순간. 그 순간을 진짜 영화로 기록한 사람들. 중흥동 주민들을 위한, 중흥동 주민들에 대한 간대골 영화제였습니다. 내년 간대골 영화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